This is the Energy Housing Report. 스텔스기 금속인데 왜 안 잡힐까요? 이 질문 하나가 늘 마음에 걸렸어요. 금속은 전파를 가장 잘 반사하는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나는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레이더 화면에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그게 가능하다고요? 처음엔 나도 믿기 힘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빛을 흡수하면 안 보이겠지. 하지만 레이더는 빛이 아니라 전파를 봅니다. 전파는 눈이 아니라 귀 같은 감각이에요. 보이지 않는 파동을 던지고 되돌아오는 울림으로 세상을 듣는 기술이죠. 그래서 스텔스기는 빛을 피한 비행기가 아니라 전류를 숨긴 비행기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빛은 시각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레이더는 그보다 훨씬 깊은 층, 보이지 않는 전기장의 흔적을 읽어냅니다.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자기장의 떨림, 그 진동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고 금속에 닿으면 반사돼 돌아오죠. 그때 컴퓨터는 저기 무언가 있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즉, 존재를 감지당한다는 건 전류의 흔적을 남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스텔스기는 다릅니다. 그 존재 자체를 감지할 수 없는 전기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전파가 닿으면 튕겨내지 않고 흡수해버립니다. 마치 바다가 파도를 삼키듯이 스텔스기의 표면은 전류를 삼킵니다. 이건 단순한 도색이나 코팅의 문제가 아니에요. 금속 위에 다시 입힌 전류 조절막, 즉 전기를 먹는 피부가 존재합니다. 그걸 처음 알았을 때 나는 약간의 공포를 느꼈어요. 보이지 않게 만든다는 말이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존재를 지우는 개념처럼 들렸거든요. 빛을 숨긴 게 아니라 전기의 흔적을 통째로 없애버리는 기술이라니. 그건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을 지워내는 능력에 가까웠습니다. 이 기술의 본질은 감지되지 않는 전류의 설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은 전기의 흐름으로 다 연결돼 있죠. 스텔스기는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끊어버리는 존재예요. 전류를 통제해 감시의 네트워크를 피하는 구조. 어쩌면 그것은 인간이 만든 가장 정교한 침묵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순간 한 가지 역설을 떠올렸어요. 전기를 숨기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오히려 전기를 더 의존하게 된다는 것. 전류를 감추기 위해 더 많은 전류가 필요하고 보이지 않기 위해 더 많은 계산이 필요하죠. 결국 스텔스는 보이지 않음을 위한 기술이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기 위한 데이터가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행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의 리듬, 즉 존재를 어떻게 인식시키고 감추는가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이 흐름은 하늘 위뿐 아니라 도시, 자동차, 가전제품, 심지어 스마트폰 속에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단지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조절하면서 보일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결국 스텔스기의 기술은 빛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전류의 흔적을 지우는 인간의 욕망의 표현이에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군사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을 바꿔놓은 전기의 이야기입니다. 스텔스는 결국 전기를 다루는 철학이에요. 전기를 숨기며 세상을 속이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통해 존재를 새롭게 정의하는 인간의 이야기. 그 시작이 바로 빛을 숨긴 게 아니라 전기를 숨긴 거다. 비밀은 스텔스기의 표면, 그 얇은 한 겹의 전기 소재에 숨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페인트나 도금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금속처럼 반짝이지만 그 속에는 전류의 흐름을 다르게 설계한 회로가 숨어 있죠. 스텔스기의 몸체는 거대한 도체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전파를 반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금속 위에 또 다른 전기 구조가 입혀져 있습니다. 이 얇은 층이 전파를 맞는 순간 그 에너지를 반사하지 않고 흡수해 열로 변환합니다. 파동이 와도 반사하지 않으니 레이더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죠. 전류를 삼키는 피부, 즉 감지되지 않는 전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전기 소재는 RAMRO다 어브조빙 머티리얼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소재가 전류의 길을 재설계한 재료라는 점이에요. 보통 금속의 표면엔 자유전자가 가득합니다. 전파가 닿으면 이 전자들이 동시에 진동하며 강하게 반사파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속은 잘 잡힌다의 이유죠. 그런데 스텔스기의 전기 소재는 이 전자의 움직임을 억제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마치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지 않게 수면 아래에 흡수층을 깔아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전파는 금속에 부딪히지 못하고 그 에너지를 내부에서 열의 형태로 소모합니다. 이걸 전파 흡수 오브 조프셜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전류의 변환입니다. 이건 단순히 안 보이게 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텔스기의 표면은 말 그대로 에너지의 회로입니다. 전파의 진동 주파수, 입사각, 편파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류를 흡수하거나 분산시킵니다. 그 내부에는 수많은 나노 단위의 패턴과 탄소 복합 소재, 유전체, 자성체가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죠. 그 배열이 전류의 리듬을 바꾸는 알고리즘이 됩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 전기 소재의 두께를 110 이하로 줄이면서도 흡수율을 유지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고, 미국 록히드 마틴은 메타 소재 METAMATERIAL을 활용해 전파가 들어오는 각도마다 다른 전기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즉, 표면이 스스로 전류의 반응 패턴을 바꾸는 겁니다. 하늘 위에서 비행기의 각도, 속도, 고도가 바뀌어도 레이더의 파동은 마치 공기 속으로 녹아 사라집니다. 이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연산이에요.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듯 스텔스기의 표면은 전파를 계산합니다. 이 파동은 튕겨내지 말고 저 파동은 흡수해. 그렇게 전기의 흐름을 순간적으로 바꾸며 자신의 존재를 지워나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은 단단한 물질이지만 이 금속은 생각하는 전류의 막에 가깝습니다. 이 전류의 설계는 결국 인간의 감각을 속이는 과학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감지하는 것을 통제하는 기술이죠. 즉, 스텔스기는 시각이 아니라 감각을 속이는 구조물입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전류의 반응을 조절해 존재를 조용히 흐르게 하라.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원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전자기기 속에도 반복됩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이 모든 기기 내부에는 EMI 차폐막이라는 전기 소재가 있죠. 이것 또한 불필요한 전파를 흡수해 열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결국 하늘의 기술이 지금 우리의 손안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셈이에요. 전류를 삼키는 금속의 피부. 그건 단순한 도료가 아니라 전기의 흐름을 설계한 과학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류를 다루는 건 이제 물리학이 아니라 감각의 공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텔스기의 표면은 그 증거예요. 전기를 제어하는 능력이 곧 존재를 설계하는 능력이 된 시대.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질문에서 비롯됐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숨겨야 할까? 빛이 아니라 전기였던 거죠. 스텔스 기술의 무대는 하늘 위지만 그 경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류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흐름을 주도하는 건 미국의 록히드 마틴 락히드 마턴, 그리고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미추비시 헤비 인더스트리즈이에요. 이 두 기업은 단순히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전파를 다루는 전기공학의 실험실에 가깝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오랜 세월 동안 전파의 그림자를 다뤄온 기업이죠. F-117 나이트호크, F-22 랩터, F-35 라이트닝로 이어지는 스텔스 기술 계보는 사실상 전류 제어 역사의 연대기입니다. 그들의 핵심은 형태가 아니라 흐름이었습니다. 기체의 모양보다 중요한 건 전파가 닿을 때 생기는 전류의 패턴을 얼마나 섬세하게 설계하느냐였죠. 그래서 그들은 단순한 설계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기체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전기 회로로 취급합니다. 미국의 스텔스 기술은 통제의 철학에 가까워요.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모든 파동을 예측하며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까지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들의 스텔스기는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조각품입니다. 전파가 닿는 순간
그 신호는 표면에서 산란되고 서로 간섭을 일으키며 사라집니다. 이건 과학이라기보다 정밀한 전기 조각에 가깝죠. 반면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전파를 다룹니다. 그들의 기술은 제어보다 흡수에 가깝습니다. 즉, 파동을 막지 않고 받아들여 내부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구조예요. 미쓰비시는 적응형 전도체어 댑티브 컨덕터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외부 전파가 닿으면 재료 내부의 전자 배열이 순간적으로 변해 그 파동과 같은 진동수로 자기 공명 레저넌스를 일으키죠. 즉, 반사하지 않고 동화되어 사라지는 기술입니다. 이건 전기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전기와 함께 흐르는 방식의 스텔스입니다. 두 나라의 접근은 문화처럼 달라요. 미국은 통제의 스텔스, 일본은 조화의 스텔스. 하나는 전류를 끊어내어 지배하고 다른 하나는 파동을 흡수해 함께 사라집니다. 결국 같은 목적이지만 그 속에는 각 나라의 기술관과 철학이 담겨 있죠. 그 외에도 유럽의 BAE 시스템즈는 그래핀 GRAPHEN이 기반의 초경량 RAM 소재를 개발 중이고, 한국과 프랑스의 공동 연구진은 나노튜브 기반 전파 분산 필름으로 흡수율 99.8%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스텔스 기술은 더 이상 군사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중심엔 전기를 다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경쟁의 핵심은 더 이상 엔진이 아닙니다. 추진력이 아니라 존재를 감추는 회로의 정밀도가 승패를 가릅니다. 즉, 스텔스의 본질은 속도나 힘이 아니라 전류의 설계, 전자의 리듬, 에너지의 응답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누가 더 조용하게 전기를 다루는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경쟁의 기술들이 이미 다른 산업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의 EM 차폐막, 전기차의 배터리 하우징, 열차단 소재, 건축물의 전도성 유리 코팅, 모두 스텔스 소재의 연장선입니다. 하늘의 기술이 이제 지상의 일상을 바꾸고 있죠. 결국 스텔스는 전파의 전쟁이 아니라 전류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언어 경쟁입니다. 누가 더 정확하게 파동을 듣고 누가 더 부드럽게 그 에너지를 흡수하느냐, 그 차이가 기술의 차이이자 철학의 차이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감지하는 새로운 감각의 실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 기술, 사실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매일 밥을 데우는 전자레인지 안에도 스텔스기의 원리가 숨어 있거든요. 전자레인지 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유리처럼 투명하지만 그 안쪽에 작은 금속망이 촘촘히 박혀 있죠. 그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전기 구조물입니다. 전자레인지는 2.45GHz의 마이크로파를 이용합니다. 이 파동은 금속에 닿으면 반사되고 물 분자에 닿으면 열로 바뀌죠. 그래서 금속 접시를 넣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전자레인지 문에는 금속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금속을 넣으면 안 된다는데 문에는 금속망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금속망은 스텔스의 역방향 기술이에요. 스텔스기가 전파를 먹어버리는 구조라면 전자레인지 문은 전파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는 구조입니다. 즉, 전파를 안쪽에 가두는 차폐막 실드이죠. 그 구멍의 크기는 마이크로파의 파장보다 훨씬 작아서 파동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빛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통과하죠. 그래서 우리는 안을 볼 수 있으면서도 전파는 완벽히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정용 스텔스 구조예요. 하늘의 기술이 우리 부엌 속으로 내려온 셈입니다. 눈으로 보면 단순한 금속망이지만 그 속에서는 전파의 흐름이 매 순간 제어되고 있어요. 막는다는 건 단순히 가림의 행위가 아니라 전류의 방향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전파를 차단하는 건 곧 전류를 다스리는 일이죠. 이 원리는 전자레인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노트북 안에도 스마트폰 후면 커버 안에도 모두 비슷한 전기 소재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EMI 차폐막 일렉트로마이너스 매그네틱 인터피런스 실드이라 불리죠. 기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다른 회로에 간섭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얇은 금속층이 흐름을 정리해 줍니다. 결국 스텔스기의 전파 흡수 원리와
전자레인지의 차폐 원리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같은 구조예요. 하나는 밖의 신호를 지우기 위해, 다른 하나는 안의 신호를 가두기 위해 만들어졌죠. 그 둘의 공통점은 단 하나, 모두 전류의 경계를 설계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 전기를 다루는 방식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예전엔 전기를 단순히 흐르는 에너지로만 봤지만 이제는 흐름을 통제하는 언어로 다루죠. 부엌 속의 전자레인지, 손안의 스마트폰, 그리고 하늘 위의 스텔스기까지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전류를 어디까지 감출 것인가? 그 질문은 점점 더 작은 공간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집의 벽, 창문, 심지어 옷감 속에도 보이지 않는 전기막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윈도우는 햇빛을 막는 동시에 전파를 반사하고 전열 유리에는 전류가 흐르죠.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늘의 스텔스기처럼 전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거대한 회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스텔스 기술은 멀리 있는 과학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언어로 이미 번역된 셈이에요. 전파를 숨기고 전류를 조절하고 필요한 에너지만 흘려보내는 기술. 우리는 매일 스텔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전기를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때는 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 태어났던 기술이 지금은 사람의 눈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죠. 스텔스기의 표면에서 시작된 그 전기 소재는 이제 건물의 유리, 자동차의 차폐막, 그리고 휴대폰의 속살로 들어왔습니다. 감추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 이제는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 된 셈이에요. 아이러니하죠? 보이지 않게 하려던 기술이 결국 인간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게요. 스텔스기의 표면은 감추기 위한 막이었지만 지금 우리의 전기장 속에서는 안전과 연결의 경계막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기술은 언젠가부터 인간의 신체 감각, 심리, 공간의 질서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뢰 가능한 시스템 안에 들어있다면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죠. 그건 기술이 신뢰를 대신하는 시대, 즉 보이지 않는 전기의 신뢰 사회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은 완성됐지만 인간은 아직이다. 전기를 숨기는 기술은 완벽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감정을 숨기지 못하죠. 전류는 통제되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기술이 아무리 정밀해져도 인간의 선택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스텔스기의 표면은 감지되지 않지만 그 표면을 바라보는 인간의 의도는 언제나 드러나 있죠. 이건 단지 물리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음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기가 모든 감각의 배후에서 흐르고 그 전기를 조절하는 기술이 세상을 조용히 바꾸고 있을 때 인간은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전기를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전기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 기술은 점점 더 완벽해지고 전류의 흔적은 점점 더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완벽한 침묵 속에서 인간의 존재는 더 선명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회로를 따라 우리는 여전히 감정의 전압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전파를 흡수하는 금속, 열로 바꾸는 전류, 그리고 그 흐름을 설계하는 인간. 스텔스기의 기술은 결국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감추려 할수록 드러나는 존재, 통제할수록 불안해지는 마음. 그 모순이야말로 인간이 만든 모든 기술의 그림자입니다. 빛이 아니라 전기를 숨긴 시대, 기술은 완성됐지만 인간은 아직입니다. 그건 좌절의 문장이 아니라 아직 성장 중이라는 선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기를 숨기듯 언젠가 감정의 전류도 이해하게 될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오면 기술은 더 이상 인간을 숨기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인간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겠죠.